자, 2026년이 되면요, 우리가 다니는 병원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혹시 밤중에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쳐서 응급실을 찾아 헤매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게 그냥 불편했다 하고 끝날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의료 시스템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고요. 모든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숫자를 딱 보면요, 현실이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명이 넘는데 경북이나 충남 같은 곳은 1.5명 수준이에요.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말 그대로 의료 서비스의 지도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2026년을 목표로 한 의료 대개혁. 이게 바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지도를 바로잡기 위한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설계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펼쳐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대체 왜 이렇게까지 큰 수술이 필요한 걸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 그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현주소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스템은요,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고들 합니다.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이 병원 저 병원 떠도는 응급실 뺑뺑이는 이제 뉴스에서도 심심찮게 보이고요. 당장 우리 아이 아플 때 달려갈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는 말할 것도 없죠. 이게 다 우리가 풀어야 할 정말 시급한 숙제들입니다. 이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를 정부는 그 해결의 첫 단추를 바로 사람에서 찾았습니다. 핵심은 의료 인력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이 계획의 가장 핵심에는 바로 이 숫자가 있습니다. 2,000명. 이게 뭐냐면요, 2025년부터 매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리겠다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아주 파격적인 변화거든요. 의사수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그냥 정면으로 부딪히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그냥 사람만 늘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도넛 차트 한번 보세요. 새로 늘어나는 인원의 무려 82%가 비수도권에 배정됩니다. 그리고 서울은요? 단 한 명도 추가 배정이 없어요. 이건 지역 불균형 문제를 그냥 정조준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 표현이죠. 하지만 아시잖아요. 의사 숫자만 늘려놓으면 뭐해요? 이분들이 수도권으로 다 몰리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진짜 핵심은 이분들이 지역에 남도록 만드는 겁니다. 주거나 재정 지원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하고요.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과학적으로 의사 수급 계획을 짜겠다는 아주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확보했다면 이제는 이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판, 즉 하드웨어를 바꿔야겠죠. 바로 의료 시스템의 운영 방식.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돈의 흐름을 완전히 재설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인데요. 지금까지는 병원이 검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바뀝니다. 검사를 몇 번 했느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수술 같은 정말 어렵고 중요한 필수 의료를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보다 질 중심의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의 방향이 더 명확하게 와 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CT나 MRI 같은 검사 비용은 낮추고 대신 수술이나 응급진료처럼 의사들의 고도의 기술과 노력이 필요한 행위에는 보상을 더 많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돈의 물줄기를 필수 의료 쪽으로 확 트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돈의 흐름이 바뀌면 당연히 실제 병원의 모습도 달라지겠죠. 전국의 응급센터를 더 늘리고요. 늦은 밤이나 주말에 아이들 데려갈 수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닥터 헬기나 농어촌 응급 장비에도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고요. 결국 목표는 하나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만드는 것. 자, 이번 개혁의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바로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시스템을 바꾸는 걸 넘어서서 아예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 자체를 최첨단 디지털 기술로 무장시키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 중심에 AX 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새로운 앱 몇 개 도입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인공지능, 즉 AI를 국가보건복지 시스템 전체에 적용해서 전체판을 더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일종의 국가적인 디지털 대전환 전략입니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데요. 예를 들어 AI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먼저 찾아내고 또 어디에 응급자원이 필요한지 실시간으로 관리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대면 진료도 공식적인 제도로 자리 잡게 되고요. 기술이 정말 우리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 혁신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정밀 의료 시대를 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더 이상 모든 암 환자에게 똑같은 항암제를 쓰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환자 개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서 당신에게는 이 치료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암 같은 난치병 정복에 정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분야입니다.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거대한 변화들이 그래서 결국 나 자신의 일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2020년이 되면 우리가 겪는 의료 경험은 이렇게 달라질 겁니다. 내가 지방에 살아도 서울과 똑같이 빠른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늦은 밤에 아이가 아파도 문을 연 소아과가 더 많아집니다. 또 굳이 KTX 타고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최고 수준의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답답하고 불안했던 경험들이 해결되는 미래, 바로 그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하고 복잡한 계획의 바탕에는 바로 이런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어찌 보면 당연한 말 같지만 이 당연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이 바로 2026년 의료 대개혁인 셈입니다. 네, 설계도는 정말 거대하고 기술은 이미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대전환이 과연 혁신과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요? 2026년 우리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